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이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CPI 뉴스부터 보면은 8월 10일이 수요일입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PI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연간 기준으로 CPI 인플레이션이 6월에는 9.1%였는데 8월 10일 날 발표할 7월치가 8.9%로 낮아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낮아져야 하는데 만약에 8.9%가 나오지 않고 9.0, 9.1이 나온다면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규모가 이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연준이 9월에 또 75 베이스 포인트 0.75% 금리 인상을 채택할 확률은 66.5%라고 합니다. 자, 반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심이 아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연준 관리들이 금리 움직임을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인플레이션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CPI가 만약에 9%가 넘는다면은 그럼 연준의 매파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시장 행동을 지배하고 또 금값을 계속 누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하락을 한 후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프랙탈로 보면 계속 높아지진 않는다. 어느 순간에서 더 높아지거나 하락한 후 다시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고 또 피보나치 링도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하락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더 하락하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차트는 비트 스탬프 하루 차트입니다. 며칠애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뚫고 위로 올라가서 하락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하고 반등할 것인지 변동성이 생기니까 잘 봐야 된다. SEC의 최근의 사례들로 인해서 미국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에 미국 법에 명시된 사례와 판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CFTC의 캐롤라인 팜 커미셔너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에 대한 혐의가 규제의 놀라운 사례라고 말하면서 SEC의 주장은 이 단일한 사례를 넘어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 SEC와 CFTC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EC가 관할권을 높여나가고 있는 동안 워싱턴 일부 의원들은 SEC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공화와 민주 상원 의원들은 CFTC의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 법안을 지지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SEC와 CFT는 결국에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냈기는 했으나 이 법안은 향후 다른 법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하는 일은 SEC가 내부자 거래와 같은 사기에 위반 행위를 전통적인 금융 규칙에 적용해서 월스트리트의 최고 경찰이 되고 있다. 라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혼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이용해서 기존의 오래된 미국 법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경고를 보내고 내부자 거래 및 사기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전통적인 금융에서와 동일한 강도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3억 달러의 사기성 암호화폐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를 만든 혐의로 개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기관의 관리들은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시장의 많은 부분이 규제되지 않고 있고, SEC는 기존 금융 규칙을 사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XRP를 활용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현재 법정 화폐 멕시칸 페소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고 합니다.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는 리플 XRP 및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보관 업체인데 에버에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멕시코 기반을 둔 에베레스트 사용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낸 XRP를 비트소에서 멕시칸 페소로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버레스트의 CEO 밥 레이드는 사용자가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 앱에서 자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XRP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변환한 것을 미국, 싱가포르, 유럽에서 멕시코로 직접 보낼 수 있고 멕시코 페소로 전환될 수 있으며 멕시코 현지 은행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리플과 XRP를 통한 비트소와 에베레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소의 제품 수석 부사장 산티아고 알바라도는 에베레스트와 파트너십으로 암호화폐를 국경 간 지불로 유용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멕시코로 송금을 원하는 여러 국가에서 에베레스트 고객들이 비트소의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즉시 송금 가능한 것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경 간 송금로이며 2021년 한 해에만 국경 간 송금액이 54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유럽에서도 직접 보낼 수 있는 국제 결제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툰 인터뷰에서 FTX의 샘 뱅크만은 이더리움의 도전자 솔라나가 최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저평가된 토큰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나쁜 일이 있었고 나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3분의 2는 이미 해결한 것 같고 나는 다른 3분의 1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라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의 한계를 테스트할 때마다 무엇이 중단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모든 블록체인이 솔라나가 한 일을 시도했다면 모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솔라나는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샘 뱅크만은 솔라나에 대한 자신의 의견, 견해일 뿐 투자의 조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 생태계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당한 후 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